캘리포니아주에서 자연유기적 환원 매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나무, 꽃이 들어있는 상자 안에서 흙이 되어 돌아오는 새로운 시신처리 매장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한 자연유기적 환원 매장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의 명칭은 AB 351 Reduction of Human Remains and the Disposition of Reduced Human Remains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전통적 시신 처리 방법은 매장과 화장 두 가지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노인 사망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시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 과정에서 수톤의 철, 콘크리트, 독성 화학 물질이 토양에 남겨지고 화장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열로 수백 파운드의 탄소가 대기층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오레곤, 콜로라도, 버몬트 등 5개 주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뉴욕주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법의 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연유기적 환원 매장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의 마지막 정리와 함께 남은 세대에게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법을 제정한 워싱턴주에는 현재 시신 퇴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4곳이 있으며 자연유기적 환원 매장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라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자연유기적 환원 시신 처리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와 4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준비 단계는 한국의 염습 과정과 비슷합니다. 자연유기적 유기섬유로 제작한 수의를 사용하며 특수 용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단계를 마치면 가족들은 회사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간단하게 추모식을 치룰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나머지 4단계의 처리 과정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수 용기를 안치한 공간 한쪽에 가족이나 지인을 배려한 장소가 마련되어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계별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무 조각, 알팔파, 집 등과 함께 강철로 된 특수 용기에 시신을 안치한 후 밀폐하여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안치실로 이동하여 보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30일 동안 식물 물질과 시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이 흙으로 변화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기를 열고 흙을 드러내어 인공 고관절과 같은 비유기물을 선별하여 안전성 검사를 한 후 2에서 4주 정도 추가로 건조 및 경화 작업을 거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약 8주 후 흙이 완성되면 가족들은 집으로 가져와 정원에 보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환경보호관리기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카톨릭 교회는 인간의 몸을 단순히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일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매장 방법을 허용하면 고인과 정서적,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화장 후 유골을 지정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퇴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의 시신을 동의 없이 합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도 동의 없이
여러 시신으로부터 나온 흙을 섞거나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람이 소비하는 식량 재배에 퇴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어번에 위치한 리턴 홈은 자연유기 환원 매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미카 트루만 씨는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토대로 회사를 창업한 대표이사입니다. 그녀는 모든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기술적 효능성과 인간의 따뜻함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처리 방법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지만 리턴 홈 시설 이용 비용은 약 $5,500라고 합니다. 화장보다는 2배 정도 비싸고 매장보다는 반값 정도 수준이라고 하네요. 제가 국가생명윤리원의 생명윤리 언론 동향을 통해서 이 기사를 처음 접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처럼 웰다잉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알리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간 퇴비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고 어색한데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특히 MBC 뉴스에 나는 항상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가족이 고인의 흙을 집의 뒤뜰 나무에 뿌리고 생각날 때마다 고인과 대화를 나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러한 것이 새로운 장례 문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족을 대상으로 화장 이후 장묘 방법을 조사한 바 있는데요. 유족의 80%는 납골당 안치, 약 9%는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이나 산이나 강에 뿌리는 산분장을, 나머지 10%는 묘지 및 수목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1년 사회조사에서도 22.3%가 산분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이나 강 바다에 분고를 뿌리는 산분장은 현재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화장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도 앞으로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연유기적 환원 매장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법 제정을 처음으로 주장한 분들이 이 지역에서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지하게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문제와 더불어 가족과 연대와 애도 과정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이 부럽고 놀라웠습니다.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의 생각이었습니다.